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셔나입니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뉴스 한번 보면서 같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번 주는 이제 배당에 대한 이제 큰 이슈가 있죠. 이제 기말 배당에 대한 거죠. 그래서 배당을 한번 같이 좀 잡아보고 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 이게 2020년 12월 달력이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28일부터 30일까지 월, 화, 수 요때까지만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죠.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30일 이날이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 거고요.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2020년의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틀 전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당을 주니까 이날 기준으로 닫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 영업일수를 이제 이틀 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8일이죠. 28일이 배당 권리일입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일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9일에는 이제 배당 낙일이라서 이제 배당을 받은 주식들은 이제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을 기말에 만약 배당 주식을 보유하고 싶다면은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월요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은 2020년 기말 배당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배당을 주실 수 있는 주식에 한해서. 그럼 여기서 한번 봐야 되는 게, 저는 이미 근데 28일 날에 주식 배당을 위해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좀 늦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왜냐면 이때까지 28일 배당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좀 관련 고배당주들은 많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10월 정도쯤에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고배당 주식들은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그래서 작년 이제 2019년도 12월 달력을 보시면은 2019년도 12월 같은 경우 이제 30일, 이때가 이제 주식 거래 마지막 일이었겠죠. 2019년 12월 30일. 그러면은 이틀 영업일 전으로 보면은 26일이 작년 같은 경우 26일이 배당 권리일이고 27일이 배당 권리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27일 날, 26일하고 27일 날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우선 증권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이제 올해 이제 증권주들이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증시자금이 투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증권주들이 아마 수익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실적 발표, 이제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이제 19년도에 이제 배당 금액이거든요. 배당 금액, 이 정도의 배당 금액을 올해도 준다라고 하면은 올해 주가 대비 24일, 2012년 12월 24일 이 주가 대비해서 작년도 배당이라고 치면 한 이 정도의 배당 수익이거든요. 근데 올해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증권주들이 올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배당은 작년도 요 금액보다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상 배당금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거보다는. 근데 문제는 2019년 배당 낙일날 보면은 이만큼씩 떨어지거든요. 요 정도씩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도 4.7% 떨어졌다고 하면 배당 낙일이니까 27일 날 떨어진 걸 얘기를 하거든요. 27일 날 떨어진 게. 그래서 배당 낙일 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배당 낙일 날 또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베스트 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 낙일 날 9.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올해 이제 배당 얼마 받을지 이제 모르는데, 뭐 4.8인데 이거보다 더 나오겠죠. 근데 배당 권리락에 9.8% 떨어지면 결국은 계좌에는 계속 마이너스 뜬 채로 가거든요. 이게 배당이 들어오는 게 보통 한 2021년 한 4월 중순 정도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한 4개월 동안은 계속 계좌에 그런 마이너스 뜰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이 관련 종목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이제 뭐 실적이 좋게 나오면 결국은 이제 올라갈 거고,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을 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배당 주식이라고 해서 배당 많이 준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업황하고 내가 살려는 고배당 주식이 내년도에도 계속 실적이 잘 나올 건데, 특히 4분기, 올해 4분기 2020년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2019년이죠. 이때 배당
권리일이죠. 이날 샀으면은 그 이후로 쭉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한 11,500원까지 이렇게 빠졌고, 작년도에 12,350원이었는데, 그다음 삼성증권도 배당 권리일까지 쭉 오르다가 그 이후로 쭉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쭉 빠졌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배당 권리일날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빠져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권리일 이후 며칠 빠지다가 뭐 다시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 이제 봤을 때 실적은 좋게 예상은 하지만 굳이 배당 권리일 날 이제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로 보시면은 이날 2020년 이날이겠죠. 이날까지는 아마 오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날에 이제 좀 크게 떨어질 텐데, 이 배당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주식이 정말 좋고 실적이 잘 나올 주식이라고 하면은 배당락 이후에 그냥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가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싸게도 살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배당락일에 안 사고 정말 실적이 잘 나올 거고, 뭐 이거는 이제 증권주가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하는 종목에서 여기는 이제 산업이 굉장히 좋고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앞으로 주가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주식이라면 오히려 배당락 이후부터죠. 배당락 29일 이후부터 좀 이제 하락하는 날 차라리 매수하는 것이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배당 받기 위해서 주식 사는 건 이미 늦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못해도 정말 한 10월 정도? 10월 정도쯤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뭔가 작년도에도 배당을 많이 줬고 고배당 주식인 경우는 그때부터 좀 매수를 해서 준비해 오면은, 주가가 이제 10월부터 매수를 해 놓으면 11월, 12월 되면은 이제 배당 생각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오히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배당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주식 사려면은 배당 받고 싶으면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29일날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만한 주식은 차라리 이때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후에 배당락 이후로 좀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월요일 28일 날 이제 관련된 뉴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때가 이제 28일까지 사면 이제 마지막 날까지 이제 보유한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인데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주주 요건이 이제 지금은 10억이죠. 원래 올해 막 3억으로 조정될 뻔 했다가 지금은 안 되는데, 그래서 한 10억 원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28일 날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아마 이미 매도를 많이 했을 거고요. 제 생각에 이미 이전부터 매도를 순차적으로 많이 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드는 생각은 또 시총이 높은 주식보다 시총이 작은 주식, 코스닥 같은 그런 종목들이죠. 코스닥 종목들에 이제 10억 원을 넘게 가진 개인 투자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쪽에 더 주가가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드는 생각으로는 뭐 28일 날에 혹시나 뭐 코스닥 인버스가, 그래서 왜냐면 코스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떨어진다고 하면은 코스닥 인버스의 주식 같은 게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또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날까지 또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대주주 매도에도 충분히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증시자금 동향이 한 63조 돼요. 거의 연중 뭐 최고가 가까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지금 뭐 4분기 때, 그리고 신용잔고는 뭐 19조, 신용잔고는 뭐 이거 최고죠. 19조까지 지금 올라와서 증시로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아직도 뭐 대기하고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자금도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지금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고,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28일 날은 뭐 이 뉴스를 보면서 뭐 이렇게 한번 돼보지 않을까 해서 그냥 뭐 저처럼 이렇게 유출을 해보는 거죠.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어떤 뉴스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28일 날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기본소득에 이제 탄소세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국가나 정부,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탄소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친환경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게 기조가 계속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제 그래서 관심을 좀 이제 친환경 관련된 주식, 그리고 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28일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가 너무 지금 심해져서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영국에 관해서는 좀 이제 규제를 하고 31일까지 규제를 또 하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 간 이동이 좀 이제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1월에도 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 해외 못 나가게 되고, 뭐 국내에 외국인, 뭐 근로자나 이런 사람도 새로 들어오기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마 임금 시장 같은 게 되게 조금 그 노동 시장이라 그러죠. 외국인 노동자 시장이 조금 좀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고, 일자리도 좀 찾기도 힘들고, 일꾼도 많이 없을 거라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1,000억에 대한 건 이제 그 상품권이죠. 뭐 제로페이나 이런 페이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이 1,000억 정도를 준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면은, 그러니까 10만 원을 어치의 상품권을 결제하면 이제 9만 원만 결제해가지고 할 수 있는 10% 할인권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금리 대출로 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8,000원까지 대출 준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금리 한번 보니까 한 0.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보니까 따로 이제 심사가 없이 아마 이렇게 선착순으로 좀 되는 것 같아서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아마 이렇게 3천만 원까지였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렇게 시장에 계속 돈이 풀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 돈이 풀린다는 거고, 자금이 좀 늘어나는 거고,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좀 지원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인보다도 오히려 이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직장인들은 이제 직업을 많이 잃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생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장사까지 안 돼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뭐 9시까지로 규제하거나, 뭐 실내에서 뭐 커피숍이나 이런 거 마시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또 지원이 저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결국은 자금이 많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저게 이제 급하게 돈이 이렇게 돌질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긴급하게 이제 막는 대로 쓰이지만, 이제 코로나가 나중에 이제 정리되고 풀린다 그러면 이 풀렸던 돈들은 결국에 이제 시장에 남아있게 돼서 결국 이제 자산 가치가 높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또 나중에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업체들, 뭐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업체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28일 날 날짜입니다. 네, 그리고 29일 날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제 그 만원 환급이라 그래서 외식 쿠폰 다시 이제 재개한다 그래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되면서 외식 쿠폰 한다 그랬다가 취소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외식 쿠폰이 이제 배달 앱에도 이제 허용을 하기로 했대요. 이제 배달 앱에 우리가 배달 음식 사 먹는데도 이것을 이제 사용하겠다. 원래는 이제 방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요. 식당이나 이런 데 안에서 이제 먹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배달 앱까지 쓴다 그러니까 어떤 뭐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좀 음식료 중에 배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뭐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금 이걸 인수했는데, 배달의 민족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 한번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제가 만약에 그 비상장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펀드 운용사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 네이버에선 투자했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에. 저도 이런 기업에 정말 아마 투자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돈을 잘 벌고 해마다 늘어나는 그 기업의 이익 가치가, 성장하는 가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또 29일 날에 보면은 29일까지 이제 그 경주에 이제 최대 양계장 그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희망농원이라고 하는데 21만 마리 살처분한다고, 이렇게 개체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닭에 대한. 그리고 이제 고병원성 AI라고 이제 판정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AI 관련된 조류독감 관련된 것도 뉴스가 일주일마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15개 농장이 16만 1천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 경북 지역의 최대 양계단지에 지금 이제 그
고병활성 AI 조류독감이 지금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류독감 관련된 그런 기업들 있죠. 예, 뭐 닭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 뭐 마니커도 있을 거고, 뭐 하림도 있을 거고, 뭐 체리브로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같이 돼서 좀 움직이는데, 뭐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이것도 그런 관련 주식들도 또 움직임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약간 그 모멘텀 투자긴 하지만 뭐 뉴스 보면서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뭐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개체수로 인해서 아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29일날 이제 노조하고 기아차에서 이제 협상을 이제 잠정 합의한다고, 그래서 찬반 투표를 한다 그래요. 29일 날에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올지 모르는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노조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해서 뭔가 기업에서 이제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뭐 그런다 그러면은 기아차 주가에는 조금 안 좋은 거고, 반대로 이제 노조에서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맞춰간다 그러면 기아차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어느 정도 노조도 지금은 이제 워낙 지금 어렵잖아요. 국가적으로 어렵고 막 퇴직자도 많아지고 뭐 직장 인원도 많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하니까 노조 쪽에서 약간 양보를 할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와는 다르게 노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29일 날 이 기아차에는 조금 좋게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29일 날 서초구에서는 전수구 조사를 한다 그래요. 이제 주민한테, 주민센터에서도 이제 검사할 수 있게 이제 코로나 이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보이고, 저도 최근에 이 검사를 한번 받았는데 이제 음성을 받았죠. 예. 저도 이제 주변 그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뭐 1000명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리고 저희 그 누나의 조카가 다니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아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가족도 저희 누님하고 이제 뭐 저희 자영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만큼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저도 검사를 받을 정도니까 이 코로나 확진 검사, 선별 검사 받고 진료소도 늘어나고, 진단키트가 저는 지금 4분기 더 많이 쓰여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국내도 그렇지만 지금 백신 이슈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 주식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오히려 4분기에 더 많이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잉하게 너무 백신 이슈로 좀 떨어졌다 그러면 진단키트도 물론 보면 좋은데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 백신 이슈로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그래도 뭐 진단키트는 아마 실적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에 이제 S 이제 뭐 21이라고 해야 되나, 21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29일 날 출시된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1월 29일 날 이제 출시되는데, 이거 아마 1월 달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12월 달인 줄 알았는데, 1월 29일이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나오면 테크 그 리뷰 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많이 해주거든요. 뭐 아이폰 나왔을 때도 그런데, 그때 보고서 좀 반응 보고 괜찮으면 이제 이런 그 갤럭시에 관련된 그런 부품 업체나 이런 데도 좀 수혜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30일 날, 수요일 날에는 이제 이재용 이제 삼성 사장이죠. 이재용 사장이 이제 국정농단에서 이제 그 재판이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공판 열리니까. 그래서 그 공판에 따라서 막 뭐 이제 유죄로 나오고, 아마 유죄 판정이 그래도 전에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무혐의로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뭐 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보통 과거에도 이 국정농단이 그 형이 집행되거나 이렇게 형이 구형됐을 때, 선고됐을 때 이 호텔 신라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일에도 왠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에, 왠지 이게 몇 시에 지금 나오는지 모르는데 아마 제가 그냥 경험상 아침부터 막 호텔 신라 주식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이제 호텔 신라가 이제 이부진 회장이 가지고 있죠. 이부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매, 이제 그 오빠죠. 예, 오빠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만약 경영권에서 이렇게 뭐 징역을 받거나 막 이런다 그러면 이재용 사장이 경영권에서 조금 이제 좀 약해지면서
좀 이부진 회장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건데 좀 말도 안 되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호텔신라 쪽이고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는 조금 이재용 사장의 좀 체제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주가가 그래서 30일 날 오전에 아마 호텔신라 주식이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결정이 몇 시에 나올지 모르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뭐 그때부터는 좀 이제 다시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형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호텔신라가 좀 그날 좀 계속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뭐 단기 모멘텀으로 아마 투자할 때 뭐 이렇게 하려면 미리 사놔야죠. 29일 날에 미리 이제 호텔신라 사놓고 30일 날 뭐 오전에 이제 오르면 조금 이제 수익 보고 판다든가 막 이런 게 아마 투자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서. 근데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게 뉴스를 이제 좀 이제 계속 이제 요즘에 많이 못 보긴 하는데 그래서 좀 자주 보려고 하는데, 이 동해안을 전철로, 저 솔직히 저는 이게 몰랐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뉴스 보면서 알았고, 동해안에 이제 전철이 이렇게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부산 옆에 있는 뭐 부전이라는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포항부터 쭉 해가지고 뭐 동해까지, 뭐 위에는 이제 강릉까지도 되는데 뭐 동해 뭐 일단 삼척까지 해가지고 2022년까지 이렇게 연결이 쭉 된다 그래요. 밑에서부터 쭉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다행히 이게 또 통과가 된 게, 이게 금액은 한 4,662억 원이 투입돼서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고,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 사업부로서 좀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 이게 뭐 최초라고 하는데, 그래서 포항에서 동해 간에 172.8km 전철 사업화를 30일부터 여기서부터 전철 사업관을 이제 요 빨간색 점선되어 있는 게 이게 통과됐다는 거죠. 그래서 4,662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여기 이런 철도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좀 나오면 데아티아티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데아티아이라는 이 종목이 어떤 철도 뭐 신호나 뭐 이런 쪽 뭐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움직임 보였던 게 있어서 뭐 또 이 뉴스가 있으니까 뭐 이미 뭐 올랐을 수도 있고요.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날 좀 이 데아티아이가 좀 이런 있을 때가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움직임을 또 보일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9일에도 강남구 서초구청이죠. 거기서도 구민 대상으로 다 이렇게 코로나 전수검사 한다 그랬는데, 양양군도 지금 이제 28일부터 30일까지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 검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뭐 국민이 되던 이렇게 지역별로 전체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저렇게 많이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진단키트를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진단키트가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이제 진단키트는 뭐 실적보다도 그런 어떤 백신이나 이런 움직임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지금 이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실적은 참 잘 나오겠다는 좀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에도 이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지원안이 이제 발표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조 원 정도 예상하고, 이번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임대료를 지금 못 내고 있고, 그래서 뭐 임대료를 좀 이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3차 지원 재난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어떤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그런 뭐 주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서울시도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도, 당정에서도 30일 날 발표를 할 테니까 아마 재난지원금 관련된 업체들은 조금 움직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1일 목요일 날 이거 저는 이제 이거 처음 알았어요. 참 너무 몰랐는데, 이게 지리산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이제 제작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31일까지 지금 이제 원래 지금 촬영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31일까지 촬영이 중단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면 약간 뭐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제 관련 주식은 이제 A스토리하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드라마든 아니면 뭐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뭐 가수든 좀 이렇게 A급, 탑급 그런 사람들이 뭐 새로 나오거나 새 드라마가 나오면 좀 관심을 가져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주연이 우선 그 전지현 씨하고 주지훈 씨여서 어떻게 보면 티켓 파워가 있는 이제 배우들이죠, 둘 다. 지금. 그리고 뭐 주지훈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킹덤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면 이제 주연 배우로 전지현 씨 나오고, 주지훈 씨, 그다음 송동희 씨도 나오고, 오정석 씨, 이분 조연이지만 굉장히 좀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고, 전석호님
또 나오죠. 이분 미생 예전에 나왔던 분, 뭐 최근 많이 뛰고 있는 이가섭 씨도 나온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전지현 씨, 뭐 주지훈 씨, 전석구 씨는 보면은 그 킹덤에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김은희 작가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킹덤 시리즈 집필하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뭐 사인 유령, 그리고 뭐 시그널 뭐 이런 그런 작품들 집필하셨던 분이라서 좀 기대가 되죠. 왜냐면 히트작을 남기셨던 분이 이 작가로 이제 들어가시니까요. 그리고 이 제작 연출 쪽에는 이 미스터 선샤인하고 도깨비, 태양의 왜 제가 도깨비는 봤는데 다른 거 못 봤는데 이 세 개 다 굉장히 히트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연출을 이응복 감독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뭐 지금 연출 쪽도 그렇고 지금 뭐 집필한 작가도 그렇고 그다음 배우들도 그렇고 이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굉장히 좀 대작의 그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작의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 작품은 인기를 끌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 주식으로 이제 제가 에이스토리하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잡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에이스토리에서 이거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제작을 하고 이제 판권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에이스토리에서 한 208억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고, 이게 이제 드라마 이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배급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배급은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맞는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에이스토리하고 제작사하고 배급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 해외 판권은 지금 뭐 에이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판매 공고 해외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지금 에이스토리가 직접 다른 업체들하고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내 판권만 아마, 이게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요거만 봤을 때는 이제 국내 판권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플랫폼에서 이제 배급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맡고, 해외 쪽은 에이스토리가 이제 계약을 맺겠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만약 나간다고 하면은 뭐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확정 금액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아직 그 비밀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유보 기한이 2025년까지네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 계약을 하고 10년 계약을 했네요. 그래서 좀 에이스토리가 이거 가지고 조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오히려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이제 좀 딜레이 되고 이래서 에이스토리가 좀 하락을 며칠 한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나중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뉴스를 안 봤으면 저는 이제 이런 걸 몰랐었겠죠. 그래서 뉴스에 이런 게 있었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31일 날에 현대차가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 MOU 체결했다 그래요. 그리고 1월 31일 본개혁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30일이네요. 이것도 이제 한 달 후의 건데, 그래서 아마 뭐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겠네요. 월요일부터 이게 뉴스가 이제 나왔으니까 전에부터 아마 이 지속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이제 인수를 하게 돼서 지금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대중공업은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계건설 쪽과 함께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떻게 보면 뭐 이 굴착기 같은 시장은 더 많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굴착기 시장에서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현대중공업이 같이 이제 이거를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현대중공업의 밑에 이제 밸류체인으로 돼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굴착기 업체들, 뭐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납품을 두 군데 한 번에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몇 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굴착기나 아니면 기계건설 부품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또 볼 수가 있겠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1일 날 그때 30하고 31일 날 11월 이제 산업 활동 동향하고, 그다음에 31일 날에는 이제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올 한 해하고 뭐 내년도까지 연결이 돼서 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도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뉴스 보면서. 그리고 1월 1일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뉴스에 대해서 좀 보면서 이제 생각든 거 그냥 정리했는데, 그냥 약간 모멘텀이죠. 이거는 뭐 회사의 어떤 뭐 그런
펀더멘털한 부분보다 단기 투자로 했을 때 보통 이렇게만 해서 뭐 날짜별로 해가지고 저는 움직임이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얘기했고, 조금 그래서 리스크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이거를 남기는 이유는요. 돈 내고 어디 하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도 그냥 이렇게 날짜별로 뉴스만 보고 저렇게 약간 관련 기업이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유추를 하면서 직접 투자가 충분히 그런 걸로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디 돈 내고 종목 주는 게 보통 이제 뭐 저거보다 더 세밀하고 더 다양한 뭐 이런 기업들을 주겠지만 굳이 그렇게 돈 내고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걔가 그래서 주말에 보통 뉴스 보면서 이렇게 계속 조금 이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이렇게 비싼 돈 내고 그런데 이용하지 마시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 본 겁니다. 1월 1일 날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